봅시다. 상난이도 문항은 따로 다 빼서 상으로만 내가 무리 함수까지를 지금 다 완료한 상태니까 상문항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시면 돼요. 인강으로 괜찮아요? 상문항은 무리 함수까지 내가 다 파트별로 끝내놨어요. 자, 시작. 그래서 479번 같은 경우는 상난이도 문제만 모아놓은 걸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진행해 주시고 483번 문항 보죠. 일단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예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1부터 3까지 이 구간 속에서는 나는 어떤 함수를 그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를 그려달래. 그럼 봐봐. 이 이차함수는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면서 대칭축 x는 1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부터 3까지만 그림을 그리는 거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빵꾸를 호로록 뚫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좀 더 정밀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각각의 함수값을 조사합시다. 1 집어넣으면요 이 함수의 최소값 뭐가 나오는 거고 2가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3일 때는요 이 하얀 바둑 아래 좌표를 주고 있어요. 3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6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래놓고 또 그려달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3부터 호로로로 5까지는요 나요 y는 12 마이너스 몇 x 2x라고 불리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인 이 직선 좀 그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직선을 그렸다 이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건 3부터 5까지니까 좌표를 좀 잡아줍시다. 3을 대입하게 되면 여전히 뭐가 나오고 6이 나오고 그리고 난 5까지 그리는 거니까 빵꾸 뚫어주시면서 여기다 5를 갖다 붙이게 되면 5,2예요. 자, 이젠 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요 표현 방법에 별표를 하나 주실래요? 어떤 표현 방법이요? fx는 f에 x 플러스 4다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요 표현 방법 자체는 y는 어떤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주기성이 몇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4 여기 나와 있는 4이다 이런 거야. 주기성을 알려준다는 건 사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좌표 평면상에서 호로록 나를 지금 x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알려준 건 1부터 3까지라는 이 구간 내가 여기를 1이라고 말하고 여기를 3이라고 말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를 5였다라고 이렇게 말할게.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달라는 거였냐면 여기가 x축이고 호로록 여기 y축을 작도했을 때 1,2, 3,6이니까 여기 2라는 라인을 갖다 붙이고 여기 6이라는 라인을 이렇게 갖다 붙인다면 잘 봐. 1부터 3까지라고 불리는 이 구간 속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달라는 거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로록 올리면서 빵꾸 이렇게 뚫어달라는 거야. 나 요렇게 라인을 갖다 그릴게. 그런 다음에 3부터 5까지라는 구간 속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니까 어떻게? 여기서부터 호로록 내려오면서 요렇게 갖다 그리면 돼. 이게 지금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를 내가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정확하게 정밀 묘사해서 그린 거라고. 이건 이미지가 아니라 뭐라고? 정밀 묘사해서 내가 그림을 갖다 그렸다는 거지. 괜찮아? 이런 함수의 이름을 내가 y는 fx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기성이 4라는 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야 1부터 5까지 나는 얘를 구간의 사이즈라고 불러. 이 구간의 사이즈가 지금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야. 그럼 주기함수라고 불리는 건 결국 이렇거든. y는 fx의 주기성이 4라고 알려준 것은 다시 우리는 이렇게 갖다 붙여봐. 여기 7이 있을 거고 여기 9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었을 것이야. 그럼 주기성이라는 건 이렇거든요. 같은 그림을 컴퓨터 명령어로 보게 되면 컨트롤 C가 복사, 컨트롤 V가 붙여넣기인데 그 복사해서 계속 붙여나가서 같은 그림을 연결시키자는 거죠. 어떻게? 5부터 7까지는 호로록 이렇게, 그리고 다시 5부터 5까지는 7부터 9까지는 이렇게. 괜찮아? 다시 이 그림을 똑같이 붙여넣자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다시 호로록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같은 그림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여기도 구간의 사이즈가 4 1부터 5까지도 여기도 4 5부터 9까지도 여기도 4 맞아? 동일하게 이런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그려나가자라는 거지. 이 전체 그림을 뭐라고 부르겠다 나는 y는 fx다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괜찮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된다?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지금 나한테 이제 구하라는 답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ff 14의 값을 묻고 있어요. 그럼 주기성이 뭐니까? 4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냐? 얘다 봐봐. F14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F10과 똑같죠. 다시 얘는 F5랑 똑같아. 6과 똑같고 다시 얘는 F5랑 똑같다는 거지. 2랑 똑같다는 거야. 괜찮아?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해봐. x 대신 2 대입하면 F2는 F6 맞아? 같죠? 다시 6을 대입해봐. F6은 F10 다시 10을 대입해봐. F10은 F14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렇다는 거지. 이 F2라는 걸 맨날 빼서 구하긴 귀찮으니까 난 여러분한테 묻고 싶다는 거야. 14를 주기성 4로 나눈 나머지 4가 바로 뭐인 거지? 주기성 4로 나눈 나머지는 뭐인 거지? 2인 거지. 이렇게 잘 봐. 이 문제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F 2017 2018 얘 값이 무엇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는 fx의 주기성이 몇이다 보니까 4다 보니까 2018 4도 나눈 나머지는 뭘까? 4도 나눈 나머지는 맨 뒷자리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18 4도 나눈 나머지 뭐랑 똑같습니까? f2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죠. 괜찮아? 주기 함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시작. f14의 값이 f2랑 똑같아요. 자 봅시다. f2는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 맞지? 1부터 3까지는 여기다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맞아? 근데 이미 구했어요 우리는. 안 구했네요.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2, 몇이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나의 값이 3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나를 구한다는 건 F14는 F2랑 똑같고 F2의 값이 뭐다? 3이다라는 거지.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여기가 2, 3이었다는 거야. 보라색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F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F3의 값을 구하래. 이번엔 어디다 대입해야 돼? 3이라고 불리는 값은 여기요. 괜찮아? 3,6이었으니까 결국 답은 뭐다? 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483번 문항이었어요. 자 이제 484번. 문항 보죠. x에서 x로 1대1 대응인 두 함수 f와 g가 있대요. 자 그림을 그리자. x에서 x로 간다 했으니까 1, 2, 3 갖다 그려요. 호로록 나 f요.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 2, 3 갖다 그리세요. 나 g요. 그런데 지금 f와 g가 뭐라고?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이 상태를 말해요. 자 갈게요. 여러분들 조건 주어졌습니다. 난 이젠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문제 주어진 조건 봅시다. F3의 값이 1이래요. 자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 또 G2의 값이 1이래요. 구체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알려주네요. 뭐를 알려줍니까? 어떤 조건식을 알려줍니다. 자 시작해볼게. 너한테 주어진 조건 G 오브 F3의 값이 G2 얘의 값이 뭐다? 3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맞아? 그럼 이제 시작. 자 F3의 값이 2라 그랬어요. 이 값은 누구인 거죠? G1과 똑같습니다. F3의 값이 1이기 때문에 G1의 값 그것이 결국 3이다 이 정보를 준 것이고
G2의 값이 1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F1의 값이 뭐다? 3이다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다시 그림을 구체화시키자는 거죠. 어떻게? G1의 값은 3이요. 나 이렇게 대응해 주세요. F1의 값이 3이요. 이렇게 대응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값은 그냥 자동으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었겠네요. 어떻게? 1대1 대응인 거 맞지?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 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여기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 2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우리는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 이게 끝.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야. 그때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답 자체는 F2 더하기 G3의 값을 물었으니 나 F의 값 2요. G3의 값 뭐요? 2요.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F2의 값은 뭐지? 선생님 어디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F3의 값이 1 F3의 값이 1 그러면 G1의 값은 선생님 쏘리 꾸벅 여기가 3이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3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문제에서 여기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조건이요. 맞아요? 여기를 잘못 해석했네.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림을 수정. 그림을 다시 수정. 미안, 내가 여기를 3으로 잘못 봤어. 자,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1, 2, 3 이렇게 돼 있었나? 오케이. 1, 2, 3, 1, 2, 3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1, 2, 3, 1, 2, 3 선생님이 여기를 3으로 잘못 봤단다. 꾸벅. 자, 문제에서 처음에 알려준 것은 F3의 값이 1이다. 요렇게 1. 그리고 나서 G의 값이 1이다. 호도록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는 정보 G1의 값은 2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아는 정보 F1의 값은 2다. 호도록 얘를 추론한 거 맞지? 그럼 나머지 가정 자체는 1대1 대응이라서 얘가 얘. 얘가 얘. 요렇게 그려야 되겠네. 요 숫자를 선생님이 아까 3으로 잘못 봤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답 맞추면 F2 더하기 G3의 값을 묻고 있으니 F2의 값은 나 3이요. 더하기 G3의 값도 3이요. 3 더하기 3 6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자, 넘어가서 486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 486번. 자,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 지금 보자. 그림 봐봐. 그림을 내가 식으로 표현해 볼게. 지금 그 그림을 보면 F라고 불리는 함수 자체는 1대1 대응입니다. F1의 값은 4요. F2의 값은 1이요. F3의 값은 2요. 다 모든 함수 값을 안 거예요. F4의 값은 3이다 라는 요런 조건을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그걸 나는 그냥 식으로 갖다 쓴 겁니다. 이때요 또 G라는 함수가 있대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G라고 불리는 함수를 이렇게 이미지를 잡으세요. 나 여기 G예요. 그래 놓고 1, 2, 3, 4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1, 2, 3, 4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지금 나는 G라는 함수에 대한 정보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 뭐를 몰라요? G1에 대한 함수값이 보다 3이다 라는 이 사실밖에 몰라요. 이제 나는 얘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G라고 불리는 이 함수를 구체화시키고 싶어요. F는 이미 구체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때 나한테 준 조건을 봅시다. 일반적으로 합성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얘 자체는 지금 성립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아? 여러분한테 준 식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얘가 결국 얘랑 똑같다. 이 문제에서만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서 같다는 거예요. 난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난 얘를 구체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식에다가 x 대신 뭐를 대입할 거야? 1을 대입하지 않겠니? 왜? 너는 누구는 아니까. F1의 값은 아니까. 맞아? 그리고 G1의 값도 아니까. 오케이? 그럼 시작. 얘들아 G1의 값이 뭐라고? 3. 그럼 얘는 누구랑?
F3이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는 같다. 야 여기 봐봐. F1의 값이 뭐야? F1의 값이 4. X 대신 나는 지금 여기 이 식에다 1을 대입하고 있는 거야. 1을 대입했으면 F1의 값은 4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다? G4랑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요 그림 볼래? F3의 값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라 그랬거든? 내가 2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난 이 그림을 다시 구체화시킬 수 있겠네. G4가 2라는 거지. 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자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나는 이젠 다시 보라색을 이용하기 위해서 X 대신 뭐를 대입할 거예요? 여전히 4를 대입할 거예요. 하나하나. G4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X 대신 뭐를 대입하겠다고? 4를 대입하겠다고요. 그럼 시작. G4의 값이 뭐였어? 2. 여기 X 대신 4를 대입하고 있어. G4의 값이 2였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 F2는 또 같다. X 대신 4를 대입한 거야. F4의 값이 문제에서 뭐래? 3이래.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똑같은 거지? G3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문제 봐봐. F2의 값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1. 그래서 나는 1. 아 그렇구나. G3의 값은 1이구나. 이렇게. 자 이제 한 번만 더. X 대신 뭐를 대입해보자고 이젠? 3의 값을 대입해보자고. 이렇게 차분히 대입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G3의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똑같아요? X 대신 3을 집어넣으면 F1의 함수값이요. 같다. 나 X 대신 3을 집어넣었으니 F3의 값은 2요. 그래서 나는 누구랑 똑같다? G2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1의 값이 문제에서 뭐랍니까? F1에 대한 함수값이 4라는 거죠. 4요. 얘를 좌표평면에 표현하면 이 그림 속에 표현하면 G의 값이 4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됐네. 아이고 기분이 좋다 이거지. G라는 함수를 대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림 그리자가 되게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G 빼기 G4의 값을 묻고 있어요. 그냥 그림 보시면 되잖아요. G의 값은 나 4예요. 빼기 G4의 값은 뭐예요? 2예요. 4 빼기 2는 뭐다? 2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문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젠 기지개 좀 피시면서 487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 (487번) 문항을 같이 보자. 자, 볼게. 지금 fx라는 함수를 주셨어요. fx가 2x 플러스 3이요. 그리고 gx는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주 스페셜하게 얘를 만족한다는 거야. f of gx와 g of fx 얘가 같다는 거거든. 같대. 그럼 우리 조건을 같았어야 되는 거잖아. 자, f의 x 자리에 누가 온다고? g가 합성돼서 온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갖다 쓰자. 2. 얘는 뭐라고 갖다 쓰면 돼? x 자리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게 이런 소리잖아. 자, 나중에 한꺼번에 얘는 x 자리에 gx가 들어오는 거니까 2gx 플러스 3이라는 거고, 얘는 같다는 거야. 누구랑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요 g의 x 자리에 fx가 오는 거니까 afx 플러스 b랑 같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갖다 쓰자는 거지.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가자는 거지. 플러스 3은 같다. a에 가로치고 플러스 b랑 같다. 요 자리에 나는 gx를 갖다 쓸 거라는 거지. gx의 이름이 바로 뭐인 거고 ax 플러스 b인 거고, 요 자리에 fx를 갖다 쓰자는 거지. fx에 대한 이름이 뭐였으니까 2x 플러스 3이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나는 뭘 할 거지? 개수 비교를 하겠다는 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풋풋했던 그 시절 맞아? 왜? 이거 좌변의 결과는 쭉 나열하시면 2ax 플러스 2b 플러스 3이 되고, 나 전개하시면 2ax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니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건 결국 y절편에 해당하는 우리 둘이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어떻게? 2b 플러스 3은 누구랑 똑같다? 3a 플러스 b랑 똑같다 이런 거지. 이게 얻는 결론이야.
근데 난 이제 너에게 묻고 싶다는 거야. 얘 기능이 뭐야?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얘 기능은 선생님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다시 뭐라고?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의 기능이 뭔데? 족보 바꾸기잖아. 족보 바꾸기. 뭐라는 거지?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라는 건 얘를 B로 정리를 하게 되면 B라는 문자를 3A-3으로 이렇게 B를 A로 상황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기능이죠. 물론 A를 B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문제 어디다 밑줄 치세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 밑줄. 나한테 원하는 건 Y는 GX라는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정점을 구해달라는 거야.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정점. 나중에는 제발 한 번에 보였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강조할게. A 값에 관계없이라고 불리는 이 표현 자체가 A에 대한 무슨 식을 푸는 거야? 항등식 문제를 푸는 거야. A가 무슨 식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항등식. 이게 바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우리는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지? 가로치고 A가 있는 항, 가로치고 A가 없는 항 는영꼴로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젠 기본이라고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A가 난 항등식, A 대신 1을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항상 성립한다는 건 이쪽 가로도 모인 거고 0이고 이쪽 가로도 모이다 0이다 이걸 푸는 거라고. 문제 자체가. 괜찮아. 물론 공부를 한 학생은 직선을 잘 배운 학생은 얘를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답을 찾는 건지 봐봐. Y는 GX라고 불리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봐봐. 내가 GX야. Y는 누가? AX 플러스 B. 내가 봐도 GX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요 새끼 수학에서는 문자가 많은 것보다는 당연히 적은 게 좋거든요. A, B 둘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를 할 거냐면 B라고 불리는 문자를 호로로 누구로 표현할 거야? A로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Y는 AX 더하기 B라고 불리는 녀석이 뭐가 된다고? 3A-3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떤 학생은 바로 답을 맞추죠.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아씨 얘는 Y는 선생님 어떻게 해? A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을 선생님 지나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요. 이런 점을 정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야. 괜찮아? 공부가 된 학생들은 괜찮아? 그런데 이 과정을 내가 여기다 한 번 더 쓴 거라고. 무슨 소리냐면 이 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모양새를 A에 관한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맞아? 그래서 A가 있는 항을 갖다 쓰는 거지. A가 있는 항은 어떻게 됐던 거야? 나도 A가 있고 나도 A가 있었던 항이니까 여기다 X 플러스 3을 갖다 쓰는 거고.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호도록 밀게 되면 A에 관한 식을 만들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는영꼴 만들었지. 이게 A에 관한 항등식이지. 얘가 0이어야 된다며. 그럼 얘가 0으로 만든 X의 값은 뭐인 거고? 마이너스 3이고 맞아? 얘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얘가 0이 된다는 건 Y도 뭐라는 거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 A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물론 많은 학생들은 그냥 얘 딱 보면 어씨 정점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이 되잖아. 이건 암기가 아니라는 거야. 괜찮아? 이건 암기가 아니라고. 구조 자체는 뭐였기 때문에 A가 난 항등식. A가 난 항등식을 풀 때는 우리는 항상 A가 있는 항, A가 없는 항. 이쪽 가로도 0이고 이쪽 가로도 0이다. 이렇게 풀어왔던 과정을 설명했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젠 49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정리를 잘 하시는데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풀이가 이제 교과서 및 문제집이 말하는 풀이고 선생님은 첫 번째 풀이보다 두 번째 풀이를 고3 때까지 즐겼습니다. 물론 수능 문제를 풀 때도 항상 나는 두 번째 풀이로 푸는데
먼저 첫 번째 풀이에 대해서 설명. 괜찮아? 문제집들이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설명. 근데 이 풀이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 근데 당연히 1학년 입장에서 연습은 해야 해. 연습은 해야 돼. 다. 자, 시작. 490번. 문항을 보시면 fx가요 2x- 이렇게 되어 있고 gx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관한 당연히 무슨 식이라는 거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 푸는 거예요. g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결국 뭐라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미지 자체는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잘 들어봐. 이미지 자체는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So 1. 첫 번째 풀이는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불리는 얘는 이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x축이 호로록 이렇게 있었다면 x축이 호로록 있었다라고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이 빨간색 그림 y는 g of fx라고 불리는 이 빨간색 그림이 이렇게 x축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물론 x축과의 교점이 있어도 돼. 여기 등호 있기 때문에. 괜찮아? 뭐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문제풀이가 이미 설계가 된 거야. 어떻게 설계가 된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선생님 So 1의 풀이 방법은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g of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에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무슨 값이 존재한다면?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모든 함수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굿이지.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최소가 무슨 의미야? 제일 작다라는 의미 있잖아. 맞아?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값들도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계산하자는 거야. 계산하는 건데 얘를 직접 가자는 거지. 어떻게? 선생님 이 함수의 정체는 g의 x자리에 누가 오는 거니까? fx가 오는 거니까 x자리에 fx를 다 갖다 쓰세요. 그럼 어떻게 돼? 2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x-1 플러스 a 얘를 정리해 주세요. 정리 시작합시다. 4x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2x요 거기에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a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리한 거죠? 네, 정리한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0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풀거든? 어떻게 푸는 건지 봐봐. 선생님 얘는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그리고요 대칭축은요 대칭축 x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0이요.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럼 나는 꼭지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한다는 건 2분의 3,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한 값을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불러? 최소값이라고 부를 거야. 맞아? 그럼 시작.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그래서 여기는 9 빼기 2분의 3을 여기다 곱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18 거기에 플러스 5 플러스 a 이렇게 되거든. 자 시작. 내가 무슨 값인 거지? 최소값인 거야. 내가 무슨 값인 거라고?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이 최소값 자체가 여기다 그릴게 그냥. 최소값 자체가 계산해봤더니 뭐가 돼? 얘 계산하면 도와줘. a-4가 되는 거 맞지? a- 몇이 된다고? 4가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도 푸시면 돼. 괜찮아? 그래서 답은 뭐가 돼? 답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야. 그런데 여러분한테 실수 a의 최소값을 물었으니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놈인데 그때 최소값은 뭐다? 4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아? 야 이건 두 번째 풀이는 아닌데 근데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푸는 것보다 이런 걸 좋아하지 않냐? 이건 두 번째 풀이는 아니야. 내가 하고자 했었던 두 번째 풀이는 아니야. 뭐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많이 훈련되지 않았나 싶어. 최소값을 이용하기보다는 선생님 이 그래프요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쌤 그냥 gx라고 주든 kx라고 준다면 gx로 주면 안 되지 망하지. 여기가 gx가 아니니까 뭐 hx라고 이렇게 준다면 이렇게 이름을 준 것뿐이니까 선생님 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거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선생님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접해도 되고 선생님 이렇게 붕 떠 있어도 돼 x축보다. 그래야지 내가 만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를 뭐라고 불러? 중근이라고 부르고 나를 허금 갖는 상황이라고 불러 해서 학생들은 보통은 최소값을 이용하기보다는 판별식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값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되게 무수히 많은 함수들 다룰 텐데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요. 맞아?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루게 될 고학년이 돼서 다루게 될 뭐 4차 함수도 다룰 거고 초원 함수인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딴 것들도 추르륵 다 다룰 텐데 그런 함수에 판별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학교 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배웠지만 다시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는 목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까먹진 않았으면 좋겠고 많은 학생들은 보통 판별식을 즐겨 쓰죠. 어떻게 판별식을 즐겨 쓰는 거야? 에이 선생님 얘 판별식 4분의 t는 짝수의 판별식이라고 해서 반땡하면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뭐 36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ac라는 공식 마이너스 4배에 5 플러스 a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 개인 취향이긴 한데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풀이를 까먹지 말라는 거야. 물론 내가 이 풀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학생들이 많이 푸는 풀이였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6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 16보다는 4a가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양변 4로 나눠도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똑같습니다. 최소값을 이용하나 판별식을 이용하나 그 결과는 뭐하다? 똑같다. 이게 첫 번째 풀이였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이 풀이를 반드시 연습해야 해. 고3 때 가서는 무조건 그냥 선생님처럼 동그라미 3개 그리고 풀었으면 좋겠거든. 모든 합성함수 문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자 이게 이제 문제집이 말하는 풀이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합성함수에 뭐 최소 최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합성함수 하게 되면 동그라미 3개 그리고 가세요.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볼게. 합성함수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행동 영역으로 동그라미 몇 개 그리자? 3개 그리자. 이게 네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야. 이게 가장 나이스해.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 지금 괜히 다 지웠다. 문제를 괜히 다 지웠어. 2x-1 gx 구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야. 그래놓고 나한테 구하라는 건 g 오브 fx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잘 들어. 얘가 합성함수야. 그래서 나는 동그라미 몇 개를 그릴 거냐면 이렇게 3개를 그리고 갈 거야. 먼저 가는 함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f가 먼저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가 나중 가는 함수야. 그래서 호로록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g 오브 f라고 부르고 얘를 fx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봐봐. 자, 시작해볼게. 각각의 함수들을 그릴 거야. 내가 뭐를 그릴 거라고? 각각의 함수를 그릴 거란다. 얘들아 잘 들어봐. 2x-2라고 불리는 건 그냥 그려. 어떻게? f라는 그래프는 기울기 이짜리면서 증가하게끔 그냥 그려. g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g라는 그래프는 여기에 주목해. 그러면 얘는 대칭축 이렇게 그려. 내가 g야. 대칭축 x는 뭐인 거지? 2인 거잖아. 여기 주목하란 말이야. 대칭축은 2인 거 맞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정도는 구하고 들어갈 테니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들어가. 2, 이 함수 gx에 대한 최소값은 2를 대입하면 뭐였던 거지? a-4였던 거야. 그치? 2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a-4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가자는 거지. 자, 합성함수라고 불리는 구조는 결국 이렇습니다. 자, 문제 봐봐.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있어 없어? 이 문제마다 다르다. x에 대해서 제한을 줬니 안 줬니? 이 문제는 안 줬어. x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는 건 얘를 실수 전 구간으로 보겠다는 거야.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는 건 전체 함수의 정의역을 뭐라고 보겠다는 거라고? 실수 전 구간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일로 와봐. 얘들아, 실수 전 구간이 갔어. 그럼 이때 함수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뭐야? 함수값도 뭐야? 끝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전히 뭐인 거지? 실수 전 구간이야. 정의역이 실수 전 구간이라고 한다면 치역도 뭐라고? 실수 전 구간이라고. 맞아?
그러면서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닌가? 어떤 거? F의 치역, 먼저 가는 함수의 이 치역이 낮은 가는 함수인 G의 무슨 역이 된다? 정의역이 됩니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괜찮아?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다시 낮은 가는 함수의 뭐가 된다고? 얘가 정의역이 된다고. 괜찮아요? 얘는 G의 정의역이 된다는 거야. 야, 그럼 일로 와봐. 이제 여러분들 보고 풀라는 그 최종 종착역이 뭐였냐면 이 풀이를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해. 지금 나의 최종 종착역은 함수값이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맞지? 괜찮아? 내가 푸는 거 자체가 그 모든 결과, 합성의 결과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쉬워? 아까 전처럼 복잡하게 그렇게 식을 안 만들어도 얼마나 쉽냐고. 뭐냐면 내가 G거든. 이해해? 내가 G거든. 이젠 실수 전 구간에 봤을 때 실수 전 구간이라는 건 여기거든? 괜찮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GX의 이 값이 최소잖아. 맞아? 이 값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답이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괜찮아? 항상 동그라미 3개. 물론 선생님이 자히스토리 기출문항 풀면서도 동그라미 3개를 많이 그려드리겠지만 이 풀이가 가장 나이스하다고. 괜찮아? 항상 동그라미 3개로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찍어주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 자, 491번은 계산은 안 할게요. 흐름 가정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가정을 보여드릴 거냐면 491번. 일단 문제를 보시면요. 이래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하고 그리고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합성을 몇 번이나 했다는 거지? 3번이나 한 거래요. f라고 불리는 함수를 합성을 몇 번 했다고? 3번 했다고. 야, 그러면 계산을 좀 끌고 가볼까요? 어떻게 끌고 갈 거냐면 야, 2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묻으시면 별거 없어요. 마이너스 2라고 갖다 붙이고 가로 붙이고 다시 플러스 a라고 갖다 붙인 상태에서 얘가 가로예요. x가 가로예요. 거기에 다시 누구를 갖다 붙이면 돼? fx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x 마이너스 뭐가 된다는 거지? a가 돼요.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럼 3번 합성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오씨, 3번 합성한다는 것 자체는 다시 길종꼴 그대로 유지하고 가로 친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갖다 쓰신 다음에, 물론 나중에 좀 빨리 하는 테크닉이 있긴 한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2번 합성한 결과를 다시 여기다 갖다 쓰세요. 4x-a라고요. 맞아? 그냥 합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한 걸 갖다 쓰게 되면 계산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몇 x? 8x요. 거기에 플러스 몇 a? 3a. 예, 이게 결국 gx였다는 거예요.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오신 다음에 지금 이제 나한테 묻는 것을 볼게요. 뭐를 묻고 있냐면 g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체를 주셨는데 이때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7입니다. 최대값은 얼마다? 7입니다. 그래놓고 a 곱하기 b의 값을 묻고 있어요. 전형적인 볼 게 없는 문제예요. 단 이 문제에서 정의역, 제한된 정의역이 있습니다. 정의역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자는 거지? b부터 어디까지 보자는 거예요? 4까지.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보자는 거야. 그럼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웃으세요. 나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뭐야? 기울기가 몇 자리? 마이너스 8.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건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야, 이미지를. 나 y는 뭐라고? gx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범위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자고요? b부터 4까지만 보자고요. 그러면 x는 b, x는 4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 해달라는 거야? 주목해줘 이런 거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목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감소기 때문에 x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함수값은 크고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결국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크거든요. 함수값이 뭐일 때?
b일 때 제일 크다 이거지. 맞아? 예. 그럼 여기다 b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이너스 8b 플러스 3a가 되는데 이게 바로 최대값이라는 거지. 즉 최대값은 뭐다? 내가 최대니까 그 최대값은 뭐? 마이너스 8b 플러스 3a가 되고요. 나 뭐일 때 최소라는 거지? 여기일 때 최소라는 거지. x값이 크면 클수록 최소. 4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3a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였다? 3a 마이너스 32였다는 거지. 계산하지 말자고 해놓고 다 했어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계산할까? 식 몇 개? 2개. 미지수 몇 개? 2개. 그러면 우리는 a와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구해보시면 호로록 넘어가게 되면 a의 값은 5가 되는 거 맞죠? a의 값을 5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b의 값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요렇게요. b의 값? a의 값이 5면 그렇지. b의 값 1 나오죠. 예. a는 5, b는 1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491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493번 문항을 해설해 볼게요. 자, 가볼게. 지워서 자, 493번 별표를 하나 주시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나 봐봐요. 답지 풀이를 하나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즐겨 쓰는 풀이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시작. 493번 문항을 풀 때 fx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3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f 인버스 x를 구할 거거든요. 역함수를 구할 텐데 나는 우리 학생들이요, 이 역함수를 구하는 게 나처럼, 너도 할 수 있다니까, 나처럼 그냥 1초껏 안에 됐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교과서에 좀 유치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잘 들어봐. 교과서의 이야기대로 하게 되면 이 함수는 y는 3x-2라고 불리는 얘, 지금 뭐를 구하는 거지?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어차피 역함수 자체가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 어떻게? y랑 x랑 바꿔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y랑 x랑 위치를 바꾸게 된다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y 대신 x를 갖다 써서 x는, 그리고 나 여기 3y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쓰자는 거지. 그래놓고 우리는 함수가 이쁘지 않아서 어떻게 y로 이쁘게 정리해주세요 이런 거거든. y로 이쁘게 정리해달라는 건 얘를 y로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변하는 거지? x 플러스 2가 몇 i가 되고 3i가 되고, 얘를 y로 이쁘게 정리하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다라고 되거든. 그래서 최종 결론, 아이고 너의 역함수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라고 하는 거, 제발 이러지 말자는 거야.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제발 역함수를 구할 때 이러지 말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잘 들어봐. 야, 어차피 기울기는 무슨 관계지? 우리 둘이 역수관계거든. 다시 무슨 관계라고? 역수관계거든. 괜찮아? 그럼 당연히 얘 역함수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몇 분의 몇?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잘 들어봐. 야, 이 직선 위에 점 몇 개가 있겠니? 뭐 몇 개가 있어? 엄청 많지. 맞아? 엄청 많잖아. 그럼 잘 들어봐. 야, 얘가 0,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나중엔 0 집어넣으면 몇 수지 나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지나는 거 맞지? 0, 뭐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 맞지? 야, 그럼 얘는 몇, 몇을 지나야 되겠니? 원래 함수가 0, 마이너스 2를 지나. 그럼 역함수는 마이너스 2, 0을 지나야지. 맞아? 그럼 여기다가 얘를 몰랐다고 쳐. 얘를 몰랐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지. 마이너스 3분의 2지. 거기다 뭐를 더해야지? 0이 돼. 3분의 2. 선생님 그럼 다시. 개인 취향이 되니까. 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1,1을 지나지. 그럼 역함수도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1,1을 지나야 되지. x 대신 1 집어넣어봐. 3분의 1이지. 근데
1,1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더하기 3분의 1. 할 수 있겠어? 괜찮아?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 다시. 잘 봐.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거니까 공부가 돼서 머릿속으로 제발 이렇게 생각해 줄래? fx가 3x-2였던 거 맞지? 그럼 f 인버스 x는 당연히 몇 분의 몇 수로 지나? 3분의 1x로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아무 점이나 잡는 거야. 무슨 점을 잡자고? 아무 점을 잡자는 거야. 아무 점 잡을 때 그냥 대충 잡으세요. 어떻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지난다고? 1,1 지나지? 그럼 얘도 뭐를 지나야 돼? 1,1을 지나야 되겠지?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지? 걔가 1이 되기 위해서 더하기 몇 분의 몇? 3분의 2 이렇게. 맞아? 야 그럼 다시 연습 일로 와봐. gx를 줬잖아. 너한테 뭐라고 줬어? gx를 뭐라고 줬냐고? 마이너스 x라고 준 거 맞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준 거 맞지? 괜찮아? 그럼 나랑 같이 연습. 자 일로 와. g 인버스 x는 어떻게 됐을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뭐로 지나? 마이너스 x로 시작하겠지? 얘 몇 콤마 몇 지나니? 0,1 지나지? 그럼 얘는 몇 콤마 몇 지나야 된다고? 1,0 1 집어넣는데 0 돼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1. 역함수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지 뭘. 여기까지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거죠. 괜찮아요? 아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요것도 할 말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이것도 상당히 많긴 하나. 이건 다음의 주제로 잡고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될 때는 언제인가 이건 다음 주제로 잡고 이렇게 한 번에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 연습 한번 일로 와. 자 연습 hx 이건 연습이야. 일로 와봐. 3x 마이너스 4x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볼까? 5x 플러스 2가 있었대. 얘 역함수 h 인버스 x는 어떻게 되겠어? 몇 분의 몇 x? 5분의 1x로 시작하는 거 맞지? 얘 몇 콤마 몇 지나? 0,2 지나지? 0,2. 그럼 얘는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2,0. 그럼 2 집어넣으면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암산하실 수 있니 없니? 있지? 괜찮아? 나 이제 암산해도 되지? 교과서 방법은 이거라는 거지. y랑 x랑 위치 바꾼 다음에 이쁘게 뭐도 정리합시다. y도 정리합시다.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암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난 또 여기에 주목한다. 일로 와봐. 자 이젠 답지가 푸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할게. 답지는 1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다. 집중. 1번 문제. 자,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답지에서 말하는 건 h 오브 h, f 오브 h가 g를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hx를 찾아달라는 거야. 괜찮아? 그 답지는 어떻게 끌고 가는 거냐?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잘 들어봐. 얘는 결국 이런 거잖아. 이렇게 갖다 쓸게 그냥. f 오브 hx가 뭐를 만족시킨다고? gx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 맞지? 그런 hx를 찾는 거야 지금. 그게 1번 문항인 거 맞죠? 답지는 이렇게 끌고 가요. 어떻게? f의 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자? hx를 집어넣자. 그래서 3hx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게 결국 gx입니다. 이렇게 가거든. 괜찮아? 근데 gx도 누구니? 라고 부르신다면 gx의 정체가 누구였어 아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던 거 맞지? 내가 구하는 건 h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3hx라고 불리는 거 자체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그러므로 hx 자체는 나누기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게 답이다. 그냥 답지는 계산하고 있는 거야. 뭐를 하고 있는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 이것도 반드시 잘해야 돼. 내가 답지의 풀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는 얘도 잘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지 합성함수 전체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이 자체는요 결국 f 오브 h가 g라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쳤다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쳤거든요. 얘들아 우리는 개념에 의하면 어떤 개념에 의하면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게 되면 그것은 항등함수 뭐가 나오는 거지? i가 나오는 거 맞죠?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 맞지? 항등함수는 뭔데? 입력과 출력이 같은 함수. 그러면 이렇게 가자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건 h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가 싫어. f가 싫어. 그럼 f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 f 인버스를 합성해. 근데 순서가 중요해. 왜? 일반적으로 f랑 g랑 합성하는 거랑 g랑 f랑 합성하는 거랑 그 결과는 뭐 한 거지? 일반적으로 다른 거 맞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야. 나 f 인버스를 어디 쪽에서? 왼쪽에서 합성했으면 여기도 뭐가 와야 해? 이게 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은 결국 이게 꺼지니까 항등함수는 꺼지는 거 맞지?
그럼 결국 H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라는 거지? F 인버스 이거였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쉽지. 넌 어차피 이거 보면서 이거 오는 거 1초면 오니까. 맞아? 넌 1초면 올 수 있는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H 인버스가 누구였던 거야? 3분의 1이라고 쓰고 가로친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자리에 여기에 GX가 오시는 거니까. 맞아? GX가 누구였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얘 정리한 게 얘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2번 문제. 2번 문제도 나는 좀 깔끔하게 풀 수는 있는데 답지에 대한 설명, 이 답지도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답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봐봐. 2번 문항이 뭐냐면 2번 문항이 이제 너희한테 구해달라는 건 K 오브 fx가 gx를 만족시키는 이때 kx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답지 풀이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집중. k라는 함수가 뭔지 몰라요, 나는. 그치? 근데 나는 누구만 아는 거냐면 여기 오는 fx만 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fx가 누구였어요? 3x-2였거든요. 가로 닫으시고. 괜찮아? 이게 바로 지금 fx였어요. 그런데 얘가 무슨 x가 돼야 된대? gx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야 된대요. 맞아? 이젠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답지 풀인데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자, 행동요역 간다. 아씨, 이거 함수인데 3x-2 얘 뭐라고? 함수인데 이쁘지 않아요. 가로 아니 단일 문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치환한다. 이게 네가 해야 되는 행동요역이야. 가로 안이 이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한다? 치환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f에 x제곱 마이너스 5x를 2로 나눈 거, 이렇게 함수의 가로 안이 입력이 오는 난이 뭐한다면 이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하자? 치환하자. 이게 이젠 교과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 치환하자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치환하는 건데? 일로 와. 3x-2를 네가 원하는 문자 아무거나 괜찮거든요. t도 괜찮고 별도 괜찮고 뭐 알파라는 게 좋으면 알파로 치환하시든가, 그건 개인 취향이에요. 괜찮아? 내가 너를 뭐로 치환한다면 t로 치환한다면 단일 문자로 치환한 거야. 얘를 t로. 그럼 난 이 식 전체를 뭐로 바꿔주고 싶은 거냐면 t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너를 t로 치환했어. 그럼 x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x로 정리하게 되면 t 플러스 2를 3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요 내용을 여기다 호도록 대입해. 그래서 나는 단일 문자 t에 관한 식으로 만들겠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kt라고 불리는 거 얘 복잡해서 내가 뭐 한 거지? 치환한 거야. 이건 중요한 행동 영역이야. 가로 안이 단일 문자가 아니면 뭐 하자? 치환하자는 거야. 그럼 얘는 kt가 되고 마이너스 가로치고 x 대신 누구를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얘를 갖다 쓰면 돼. 3분의 t 플러스 2. 자,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 결국 kt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정리 마이너스 3분의 1t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플러스 1라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지? 플러스 3분의 2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괜찮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답을 갖다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는 거지? 너한테 kx를 구해달라며. 그럼 t라는 문자 대신 x로 나중에 뭐 해버리면 돼? 다시 이렇게 바꿔서 답 내면 되지. 괜찮아? 이것도 중요한 풀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게 문제집과 교과서에서 서술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경험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로 안이 단일 문자가 아니다. 그럼 뭐 하자? 우리 치환하자. 오케이? 치환한 식으로 만들자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도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냐? 잘 들어봐. 지금 답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배울 사항이 있다. 나한테 결국 구하라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K랑 누구랑 합성한대? F랑 합성했더니 그게 누가 나왔다는 거야? G가 나왔다는 거지. 너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지? K를 구하고 싶은 거 맞지? 그 이 새끼가 짱나잖아. 너 꺼져라 이거잖아. 맞아? 그럼 너 꺼지게 되면 어떻게? F 인버스를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럼 넌 항등함수니까 꺼진 상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결국 KX라고 불리는 건 뭐였다는 거야? G 오브 F 인버스 X였다라는 거지. 맞아? 게임 끝난 거야. 어떻게? 넌 암산할 수 있어. 얘 반드시. 그럼 GX라는 함수는 뭐였던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가로 싹 쳐주신 다음에 맞아? 요 자리에 F 인버스 X 아까 구했던 거 얘 갖다 붙이면 되지.
그래서 F 인버스는 3분의 1x. 넌 암산 가능한 놈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 결과는 이 결과랑 뭐합니까? 같죠? 괜찮아?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추가해준 풀이는 별거 없어 얘들아. 뭐를 추가해준 거냐면 아니 이 구조에서 K를 구하지. 그러면 순서 중요하니까 이 새끼가 꺼져잖아. 너 씨 나 K만 구하고 싶은데? 이런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쪽에다 뭐 하자? F 인버스. 여기도 뭐 똑같이 F 인버스. 맞아? 그럼 이 새끼는 항등함수니까 꺼지니까 내가 원하는 K. K라고 불리는 자체는 G랑 F 인버스랑 합성한 것이다. 오케이? 그러나 난 직선인 상태에서는 바로 얘를 역함수를 암산해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절약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